아이고, 또 눈이 오네. 참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한겨울마다 가슴이 저릿한 것도 말이야. 지금 제 나이 75. 살아보니 별게 다 지나가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독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10년 전 겨울,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하얀 입김이 씁쓸하게 새어나왔고 심장은 괜히 불편하게 두근거리더군요. 라디오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이라느니 뭐라느니 떠들었죠. 그날 저는 놀이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말대로 치매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딱 그날 이후로 엄마가 제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흩날리는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 뒤로 열해가 지났습니다. 살아있겠냐, 벌써 떠났겠지.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며칠 전 다시 그 놀이터에 가보니 사람 그림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눈발 사이로 어른거리는 희미한 모습. 근데 제가 아는 그 자세, 그 버릇, 제 이름 부를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그 모양새가 그대로더군요. 설마 엄마, 바람 때문에 그런 건지 제 착각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에서 꽉 잠겨있던 무언가가 벌컥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엄마는 사라졌고 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숨을 들이켜면 콧잔등이 시릴 만큼 기억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용기는 지금에서야 조금 생기네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눈이 잔뜩 쌓여 있더군요. 휴, 이 나이에 또 눈 치워야겠네. 혼잣말을 해도 허공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 방은 고요했고 라디오는 잡음만 나고 전기장판이 미적지근하게 등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커피 믹스를 털어 넣어 마시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0년 전 그 느낌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버텨보려는 듯 이불을 털고 외투를 집어들었죠. 밖에 나가면 좀 잊힐까 싶어서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관리실 서미정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어르신, 그 놀이터는 좀 피해 다니세요. 요즘도 그쪽만 가면 멍하게 서 계신다더라고요. 어르신 본인도 위험해요. 내가 뭐려? 그냥 산책하는 거지. 산책은 딴 데서도 할 수 있지요. 그 말이 신경 쓰이는데도 괜히 더 고집이 생기더군요. 저는 일부러 그 놀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딱 10년 전 엄마를 마지막 본 그 자리. 그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엄마는 분명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죠. 그런데 잠깐 뒤돌아본 사이 엄마가 사라졌던 겁니다.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때 저질렀던 걸까? 그 질문이 매년 이맘때마다 가슴에 걸립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흐린 대낮 눈발이 빗방울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 미끄럼틀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작고 굽은 어깨, 연두색 외투, 바지를 허리에 꽉 끌어올려 입는 버릇. 엄마,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두세 걸음 다가가자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실루엣처럼 서 있더군요. 무섭다기보다 몸 깊숙한 곳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탁 건드렸습니다. 만수 형님, 이 추운데 뭐 하십니까? 김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저기 사람 있지 않아?
사람? 어디요? 눈밖에 없는데. 제가 가리키던 위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형님, 올해는 좀 쉬어요. 그곳에 형님 어머니는 없어요.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진짜로 본 건지 착각인지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눈이 내리는 놀이터와 그 실루엣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분명히 있었어, 분명.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내가 본 게 엄마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붙잡고 싶은 건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렸다 생각한 건 어느 날 문득 돌아옵니다. 눈 그친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전화로 말도 안 하고 문자로 다 해결한다지만 우리 아들 도윤이는 오히려 전화만 합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시간 되시면 주말에 좀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억지로 밝게 꾸민 말투. 제가 듣자마자 알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또 무슨 일인데 그러냐? A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마음 한쪽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저 녀석이 곤란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 돈 때문이면 말해. 나도 여유 없다. 툭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도윤이의 낮아진 목소리. 그런 말투가 내가 아버지하고 말하기 싫어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보니 식탁 위 전기밥솥에서 퍼져나오는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괜히 더 씁쓸하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또 그랬구나. 그날 오후엔 관리실 서미정 씨가 문 앞을 두드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열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 CCTV에서 캡처한 화면. 밤이었고 조명도 흐렸지만 흰 눈 위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딱 봐도 노인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 속 인물이 제가 본 엄마의 뒷모습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놀이터 근처 사시는 할머니 아닐까요? 서미정 씨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하지만 전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자세 저런 식으로 팔을 꺼내 잡는 버릇. 우리 엄마예요. 말하고 나서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미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르신 그분은 10년 전 그날 이후에 사라지셨잖아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 눈 내린 놀이터 사진,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그날은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우체함을 열었는데 웬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붙인 회색 스티커, 보낸 사람 칸은 비어 있고 수신자의 제 이름 딱 한 줄. 봉투 안에는 10년 전 실종 당시 엄마의 경찰 신고문 사본,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듯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눈이 잔뜩 쌓인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돌아보는 모습, 외투색으로 보면 분명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공포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있지 말랬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도윤이가 잔뜩 불안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놀이터에서 서성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새벽엔 내가 관리실에서 봤대요. 아버지가 혼자 놀이터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난 자고 있었는데. 도윤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날 이후로 계속 엄마를 찾고 계신 건가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엄마 마지막 날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머리를 벼락처럼 때리는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휙 흔들리더니 10년 전 그날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와 눈 내린 골목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빨리 걸어요. 왜 자꾸 뒤를 보세요? 사람 불안하게.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힘없이 놓고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순간적으로 엄마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여기 가서 끊기는 겁니다. 뒤가 안 보여요. 왜 기억이 여기서 끊기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도윤이가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병원 한 번만 같이 가보면 안 될까요?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솔직히 그 말이 더 무섭더군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돌아온 건가? 그날 밤 모든 의문을 품고 다시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고 놀이터는 달빛 때문에 새벽보다 더 희끄무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는 순간 그네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군요. 그리고 그네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고 굽은 어깨, 연두색 외투, 그리고 만수야. 목소리. 10년 전 눈 폭풍 속에서 사라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오는 목소리마저 남의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 인물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 떨리던 손등,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익숙한 미소. 아이고, 우리 만수 또 찾으러 왔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살아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난 아직 떠나지 못한 것뿐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소매를 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 내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뭐예요? 당신 뭐냐고요? 엄마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수야, 그날 내가 사라진 게 아니여. 너가 날 보내버린 거여.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데 엄마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슬픈 듯, 그리고 어딘가 용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려라, 만수야. 그날 눈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놀이터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조명이 깜빡이며 꺼질 듯 말 듯 하는데 엄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날 놓친 게 아니여. 넌 날 보내버린 거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기억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던 10년 전 실종의 진짜 원인이 검은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난 정말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떠나보낸 걸까? 엄마의 얼굴이 눈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둠이 스르륵 깔리는 놀이터에서 제가 붙잡으려 손을 뻗을 때마다 엄마의 형체는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엄마,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러자 엄마가 제게 다가오며 손등을 올려놓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만져지진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 속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만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단다. 다만 내가 너무 외로워 보였을 뿐이여. 왜 외로워? 내 아버지 떠나고 마누라 먼저 보내고 일도 접고 너도 모르게 나한테 기대고 싶었을 거 아니냐? 엄마가 말을 잇는 동안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같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풍경. 그날 내가 울었지. 엄마, 난 이제 누구 없어. 그렇게 울면서 말했지. 저는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봉인됐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나도 겁이 났단다. 늙어가는 나 때문에 내가 또 무너질까봐.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라진 거요. 나는 숨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너를 버린 게 아니여. 내 인생을 되돌려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자꾸만 발목이 되니 엄마의 얼굴이 조금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의 틈 사이로 선명하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엄마 때문에 내가 멈춰서지 말아라. 그날 엄마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깐 전화 받느라 등을 돌린 사이 엄마가 제 뒤로 사라진 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섰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이터의 조명이 툭 꺼지고 엄마의 모습이 훅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눈밭 위의 작은 발자국들, 1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녹지 않았던 그 마음의 흔적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울음. 그리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아버지,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저는 대답 대신 도윤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겨울 공기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제대로 마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제 기억에 이상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트라우마가 계속 억눌려 있었던 거죠. 10년 전 사건이 최근에야 감정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마를 유령처럼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엄마가 마지막 얘기를 전하러 온 것이라는 게 부드럽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내의 치매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남겨진 사람이 더 아프다.
그러니 남은 사람 잘 부탁한다, 여보. 아내도, 엄마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라. 그 말이었죠. 그날 밤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내 옆에서 좀 살아봐도 되겠냐? 도윤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미소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손주의 귀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 내 삶이 다시 조금은 따뜻해진 기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놀이터에 다시 갔습니다.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난 땅 위에 엄마가 서 있던 자리만 유독 하얗게 남아있더군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마치 어디선가 엄마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만수. 이제 살얼음 걷듯 살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잉.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첫 햇살이 비치는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떠난 자리에는 이제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된 눈폭풍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짓누르는 기억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수록 살아있는 나 자신을 잃는다는 것. 엄마는 제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저를 살게 하려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말 걸고,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는 삶.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제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붙잡지 말고 살아내세요. 사람은 떠나도 남은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 말씀 드립니다. 내일 전화하려 했던 사람 미루지 말고 오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통만 걸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